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셋, 맵, 리스트 이 녀석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바 1.8에서 추가된 스트림 A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걸 좀 꼭 전달하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물어봅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앞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름과 나이 요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펄슨이라는 클래스로 만들고 그 펄슨 클래스 객체를 저장해서 관리하는 펄슨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얘네들을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목록을 보고 뭐 이런 기능들을 삽질하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삽질을 했었던 그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면 이 작업을 한참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념이고, 여기도 지금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나왔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녀석도 마찬가지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붙어 있고, 뭐 닷넷 프레임워크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나다 보면 그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 단어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뭔가 어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작업 틀이구나. 어떤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컬렉션,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정렬, 수정, 이런 기타 등등 삭제까지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얘기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되게 불편했었는데 알고 나면 별게 없습니다. 잘 사용하는 건 어렵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여러분의 물건들을 집에다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여러분 집의 물건들을 어떻게 쌓아두던지 아니면 어떻게 밀어 넣어 놓던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는 방식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똑같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물건은 그냥 위로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어딘가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것들을 꺼낼 때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저장할, 내가 정리할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료 구조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택의 구조라고 하는 거고 얘는 큐의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고 정리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왜 하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정리를 해두고 언제든 필요할 때 내가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어떤 구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이 작업에 좋을까라고 해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지금 얘기한 스택이나 큐 또는 뭐 트리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직접 여러분이 구현하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렬이에요.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했던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그냥 메서드 한번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표준이니까 자바에서는 이렇게 씁시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표준이란 단어도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하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딘가에 표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뭔가 정해놓은 거, 결정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자바의 표준 라이브러리로서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있다. 얘가 자료 구조들도 제공하고 알고리즘,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들도 제공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뭐 용어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지금 정렬 알고리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목적에 맞게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의 규칙이 뭐 반드시 뭐 끝나야 된다. 뭐 그런 몇 가지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알고리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정해진 어떤 방법, 최적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비유를 할 때 라면 끓이는 것에 대해서 갖다 붙여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의 재료가 있죠. 면, 스프, 그 다음에 물, 냄비, 가스불,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가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런 재료가 주어지면 이 재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둘까? 그걸 고민하는 개념이 자료 구조인 거고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냐? 당연히 라면을 끓이기 편한 방법대로 라면을 끓이기 수월하도록 정리해 놔야겠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면은 부산에 있고 스프는 서울에 있고 물은 청주에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기 쉽게끔 어느 한쪽에다 잘 정리를 해둬야 되는 개념, 어떻게 정리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자료 구조. 그러면 그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라면을 어떻게 끓일 건지를 나열하는 개념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받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뭐 끓인다 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끝나면 완성된 라면이 나오는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제공해주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았냐. 자바는 객체지향이죠. 객체지향 언어고요. 객체지향 언어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이제 상속, 추상화, 다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놓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리스트라는 애와 셋이라는 애, 그 다음 여긴 지금 큐라고 나왔는데 맵이 먼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맵은 컬렉션을 상속하지 않았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트와 셋이라는 녀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값이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는 1, 2, 7, 6, 4, 5 이런 식으로 값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배열처럼 저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들어있는 값들이 동일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6이 있는데 여기도 6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배열처럼 0, 1, 2, 3, 4, 5, 6 해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요즘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녀석 말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자료구조 공부할 때 많이 보시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구조가 좀 달라요.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모자라면 그 배열을 더 긴 배열로 추가하면서 동작을 하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 개념으로 어떤 요소 하나가 있으면 그 요소 뒤에 어떤 요소가 하나 더 연결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내부 구조가 좀 다르다? 막상 사용할 때는 우리 입장에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기 이전에 꽤 많이 사용했었던 게 벡터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동기화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앞에 스레드 공부할 때 나왔던 벡터는 동기화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싱크로나이즈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것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만 가지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컬렉션을 상속받은 또 다른 인터페이스는 셋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집합이다. 얘는 순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머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1, 2, 3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 만약에 또 3이 들어간다. 3이 있죠? 안 들어갑니다. 중복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특별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동작으로 동일한 결과로서 순서는 항상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 순서를 보장하진 않아요.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해쉬셋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링크드 해쉬셋, 트리셋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컬렉션 클래스를 선택하실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 해쉬셋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Q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기열을 구현할 때 사용한다. 대기열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탑승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죠. 그래서 줄이 있으면 나중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먼저 나가잖아요. 먼저 타죠. 이렇게 줄 서 있는 개념이 대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rst input,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first output, 먼저 나간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이제 스택을 얘기를 하죠. last input, first output.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또는 first input, 먼저 들어간 게 last output, 나중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맵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핵심적인 개념은 컬렉션을 상속받은 리스트와 셋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별개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맵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키와 값을 쌍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파이썬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 있죠? 파이썬에. 또는 여러분이 데이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이슨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키와 밸류를 매칭해서 저장하는 방식들이에요. 이 맵이라는 녀석도 그런 녀석입니다. 이때 키 값은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없고, 왜냐하면 동일한 키 값으로 다른 값을 저장하면 기존에 있던 키에 대한 값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키는 하나의 값에 매핑이 되니까 키는 중복되지 않지만 값은 중복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번이 홍길동이요.
2번이 이순신이요.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서 저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3번으로 홍길동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키가 중복되지 않고 홍길동이 또 들어가니까 문제 없죠. 근데 만약에 3번을 임꺽정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동일한 키값이 있으니까 3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홍길동이 아닌 임꺽정으로 변경돼 버려요. 그래서 값은 중복될 수 있지만 키는 중복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맵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이걸 상속해서 구현한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해시 맵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필요에 따라서 링크드 해시 맵 구조로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트리 맵이라고 하는 트리 형태의 구조로 사용하고 싶거나 또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고 싶으면 쓸 수 있는데 해시 맵 하나만 써먹어 보면 뭐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클래스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array list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리스트를 구현하고 있다. 요소의 추가 및 삭제가 빈번하지 않을 때 유리하다라고 표현되죠. 반면에 linked list라는 애가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리스트 또는 큐의 구현체다. 자주 수정될 때 성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 구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값을 하나씩 하나씩 넣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기존 배열의 길이가 작으면 더 큰 배열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생성된 배열의 기존의 값들을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기존 배열을 삭제시키는 걸로 하고 얘로 원본을 대체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특정 개수 미만으로 들어있는 데이터가 줄어들게 되면 삭제가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또 작은 배열을 하나 또 만들어서 기존 데이터를 옮기고 용량을 줄여 놓습니다.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계속 배열을 만들었다 삭제했다 하기 때문에 요소의 추가 및 삭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작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처리해야 되는 작업이 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이중 연결 리스트를 쓴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 하나를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의 노드라는 개념이 생기고 데이터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을 때 단일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뒤로만 가게 되는데 단일이 아니라 이중 연결 리스트는 새로 들어온 녀석이 앞에 것도 참조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또 들어가면 뒤에 연결이 되는 게 기본적이고, 근데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럼 15가 들어간다면 이 15를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10, 20, 30이었는데 중간에 넣겠다라고 하면 10, 15, 20, 30 이런 식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삭제도 마찬가지. 내가 20을 삭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요 15 뒤에 연결되는 걸 30으로 바꾸고 30은 다시 15를 쳐다보게 하고 20이 사라져도 문제가 없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 삭제가 빈번할 때 유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크게 변경이 없을 거다, 추가 삭제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자주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를 쓰실 건데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자바 공부하는 게 웹 개발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결국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고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될 건데 그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온 값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트 형식으로 쭉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그냥 어딘가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또는 뭔가 새롭게 들어오면
새로운 리스트를 그냥 만들고 만들어진 리스트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자체의 값들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리스트의 값들이 변경되는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해시셋,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다. 이제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해시 테이블 같은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해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공부하실 수 있고, 일단 얘는 셋을 구현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순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검색이 빠르고 중복된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셋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트리셋이라는 애는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중복을 저장하지 않고요. 얘도 셋을 구현하고 있고, 좋은 점은 정렬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 이제 트리, 이진 검색 트리를 공부해 보시면 그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인오더라고 해갖고 이제 트리를 순회하는 개념이 있어요. 트리를 순회하면 이진 검색 트리 같은 경우는 정렬된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서 트리에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리스트로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맵을 구현하고 있는 녀석이다. 앞에서 맵은 키와 밸류를 매핑해 놓은 형태라고 했죠. 얘도 저장도 빠르고 검색도 빠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리들 중에서 레드블랙 트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맵 구현체가 트리맵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내용이 제네릭이라고 드디어 언급이 됩니다. 제네릭을 이용해서 자료형을 고정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한 번에 쭉쭉쭉 나오네요. 이터레이터라고 반복자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컬렉션 클래스들은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동기화는 앞에서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컬렉션 클래스들은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컬렉션즈라고 하는 클래스에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내가 어떤 리스트를 집어 넣으면 내 이 어레이 리스트에 동기화가 적용된 형태의 리스트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개발을 하실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컬렉션즈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정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뭐 검색을 하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컬렉션즈의 sort라는 메서드에 내 컬렉션을 집어넣으면 정렬을 해준다. 그리고 이진 검색해서 넘버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 4가 어디에 있는지 인덱스를 뽑아내라.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활용 사례, 데이터 저장 관리, 알고리즘 구현, 그리고 동기화가 필요하다면 멀티스레딩 환경에서도 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 재사용성, 뭐 유연성, 성능 최적화, 타입 안정성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 복잡하니까 이제 예제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